자, 여러분, 조세의 분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그 3번에 보니까 있죠.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어떤 건지, 또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분류하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보시면요. 우리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렇게 합니다. 세금 계산은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 표준, 우리가 흔히 과표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과표 들어보셨습니까? 과표.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산출세. 그래서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해요.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데,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뭐냐? 과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이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 또 수량, 면적, 또 건수 있죠? 수량, 면적, 또 건수, 한 건, 두 건 할 때 그 건수 등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보세요.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우리가 종가세라고 얘기하고요. 가액과 금액에 따를 종자예요. 따라서 세금 계산된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량세.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종가세와 종량세로 분류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가세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취득세는요, 취득하는 가격이 1억 원이잖아요. 그럼 취득한 가격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산출세를 구합니다. 등록면허세도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보유하는 그 재산 가격 곱하기 세율이에요.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이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죠.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세율은요, 일정한 비율로 표시돼요. 일정한 비율로, 백분율로.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율세율 또는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정된다. 정률세. 그 다음에 종량세요. 종량세는 등록면허세 일부가 그래요. 등록면허세도 원칙적으로는 종가세예요.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인데, 등록면허세 일부가 그렇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무슨 말소 등기라든가 무슨 말소 등기나 무슨 변경 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종량세를 취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한다 그러면 저당권 말소 등기는 말소하는 한 건당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적용해요. 여러분, 세율은 꼭 백분율로 몇 프로? 백분율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에서 일부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의 세율을 적용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두 건이면 2건 곱하기 6,000원이니까 12,000원. 이런 식으로 등록면허세가 계산됩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건수, 양이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요.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보세요.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종가세일 때는요, 세율이 정률세율, 일정한 비율로 적용되는 건가요? 그래요.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정률세율이 적용되고, 종량세일 때는 세율이 정액세율이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금액이 세율로요. 교재 보겠습니다. 자, 3번 봅니다. 과세 표준이요.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자, 양이 과세 표준일 때는 종량세, 가액이 과세 표준일 때는 종가세를 말하고요. 구체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대상의 크기를 가격 기준이나 수량 기준으로 표현한 기준금액을 말한다. 세금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고,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표를 보니까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별됩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주요 세금들은 종가세입니다. 근데 거기 종량세, 등록면허세에서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에서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 말소, 변경등기 등은 말소나 변경등기, 말소등기,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일부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여러분들 말소등기나 변경등기는 뭐라고요? 종량세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가 종량세가 적용되는데,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 자세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데요, 몇몇 특징만 아시고 계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 종량세를 취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하거나 전력 생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럴 때 전력 생산할 때 부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해요. 1kW 시당 얼마 이렇게 계산돼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 없고요. 자, 전력 1kW 시당 얼마니까 이게 양이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 지역자원시설세요. 그 다음에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인지세 같은 것도 그래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 인지세도 종량세를 취하는데, 문서 한 통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인지세가 계산되니까 자세한 거 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인지세도 양이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일부나 또 지역자원시설세, 인지세 같은 세금들이 종량세를 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금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별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세율의 그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정률세, 정액세 제가 용어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 비례세가 뭐고 누진세가 뭔지는 나중에 취득세 할 때 강론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는 거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느냐? 교재 다시 371페이지로 옵니다. 다시 뒤에 371페이지로 오시면 우리가 조세 분류를 여태까지 공부했는데 왜 공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왜 공부했느냐? 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이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5개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 5개 주요 세목의 성격, 특징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스키다시 일본 말씀은 안 되는데 밑반찬 전체 요리처럼 깔려나오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취득세를 얘기하든 재산세를 얘기하든 양도세를 얘기하든 공통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이요, 간접세입니까 직접세입니까? 공부했잖아요. 간접세요 직접세요? 자, 이 5개 주요 세목은 다 직접세입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직접세.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을 뭐라고 해요? 직접세.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간접세. 자, 어떤 게 그 예였어요?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 그렇죠.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인데 그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5개 주요 세목은 뭐다? 직접세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불일치? 일치합니다. 직접세고. 자,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이요, 5개 주요 세목은 얘네들 목적세입니까? 보통세입니까? 보통세의 목적세예요. 아까도 공부했잖아요. 보통세의 목적세예요. 보통세입니다. 자,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통세.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보통세.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는 세금을 뭐라고 해? 목적세. 목적세 5가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서 어떻게 외웠어요? 교교, 농, 지, 지입니다. 국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지요. 지 어떻게 외웠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이요,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5개 주요 세목은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독립세라고 그랬죠?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독립세. 우리 심의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독립세입니다. 이 독립한 세금들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 자, 그래서 부가세, 국세 중에서 부가세 뭐가 있었어요? 국세 중에서 부가세,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하고 또 뭐 있었어요? 농어촌 특별세. 에? 농특세 나왔다. 네 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 뭐가 있었어요? 부가에서만 받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나왔다.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아이고 다시 소리를 내서 국세 네 집 자식, 농특세 네 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소리를 안 내시네.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럼 다시 또 보세요. 이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5개 주요 세목은 금방 한 거니까 종량세예요, 종가세예요. 5개 주요 세목은 종량세예요, 종가세예요.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입니다.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정액세율이 정돼요, 정률세율이 정돼요. 그렇죠.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이 정됩니다. 자, 그래서 종량세는 등록면허세에서 일부 말소등기, 변경등기 같은 애들이 건당 6,000원, 건수가 세수니까 양이죠.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세로 정되니까 정액세율 이런 식이고, 자 5개 주요 세목은 다 뭐라고요? 종가세입니다. 정률세율 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냐면 이런 거를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특징, 성격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5개 주요 세목은 다 뭐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그런 세금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요. 조세분류를 통해서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공부했고, 교재 371페이지 우리 2장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보면요, 강의할 때 농담 같지만 사실은 농담이 아니라 대부분은 농담이 아니라 연상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코드를 심어놓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농담으로 흘려드리면 안 되고 농담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은 또 여러분들이 한 파트 정리하고 좀 정리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분위기 전환하기 위해서 그냥 여담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그래서 또 금주의 유머라고 해서 가끔씩 또 그냥 여러분 잠깐 쉬어가시라고 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진짜 쉬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하면 또 어떤 수강생분은 악플다는, 우리 여기는 뭐 그러지 않지만 얼굴을 보니까 악플을 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익명성 보장되는 인강 수강생분, 타사 이제 인강 수강생분들 중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쉬어가라고 이렇게 연락에 수업하다가 한번 농담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수강생분은 그래도 아재 개그 같지만 썰렁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막 그러면서, 아니면 어떤 수강생이 진짜 재밌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수강생은 악플을 달아요.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안 나가고 맨날 농담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진짜 그냥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중개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중개사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죠, 여러분들? 근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공으로 들어가서 잠깐 일 배우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돈 조금 받고서 뭐 평생 거기서 누구 밑에서 일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사업할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의 전 재산을 왔다 갔다 움직일 사람들인데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 하는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주부가 있잖아요. 어떤 주부가 새로운 동네 이사 왔어요. 그래서 마트를 갔는데 조그만 마트가 있어요. 대형 마트가 아니라 조그만 마트가 있었는데 그 마트에 갔더니 그 마트에는 앵무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오면 앵무새가 말을 해요. 앵무새니까 당연히 말하는 거지. 자, 어쨌든 손님이 오면 그 앵무새가,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손님이 올 때마다. 그래서 그 아줌마 갔더니 보니까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이제 그 앵무새가 너무 귀엽고 신기해가지고 앵무새 머리를 좀 쓰다듬어 준다고 한 게 잘못해가지고 꼴밤을 탁 때려버렸어요. 모르고 본의 아니게. 그랬더니 앵무새가 탁 쳐다보면서 아줌마 못생겼다, 아줌마 못생겼다, 아줌마 못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창피하기도 하고 그냥 좀 열받아가지고 주인한테 앵무새 교육 똑바로 시켜요. 그러면서 그냥 갔어요. 그랬다가 다음에 또 그 마트를 갔더니 또 손님이 오니까 앵무새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도 또 인사하겠지. 그래서 딱 갔더니 있잖아요.
저 아줌마를 딱 보더니 앵무새가 또 아줌마 못생겼다. 아줌마 못생겼다. 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열받아가지고 주인한테 뭐 엄청 항의했어요. 막 승질내면서 앵무새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하면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만 안 둔다 막 이러면서 막 시키면서 갔어요.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서 있죠. 또 그 마트에 갔더니 손님이 오니까 또 앵무새가 인사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 또 딱 차례가 되고 딱 갔더니 아줌마를 딱 보더니 앵무새가 깜짝 놀라면서요. 뭐라고 그래요? 아줌마 말 안 해도 알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자 여러분 한 사람만 그냥 반응이 제대로 리액션이 나오고 이쪽 동네는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것만 알아두세요. 저희들이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회심의 농담을 어떤 분이 딱 준비해가지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반응이 썰렁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요. 다시는 농담하지 말아야지. 수업 진도만 나가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봅니다. 자 정리되시면 오늘 이제 주요 내용은 다 배웠어요. 이제 마지막 한 파트만 남았어요.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광고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당부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당연히 복습을 해야지 맞아요. 제가 항상 수업 끝은 복습하고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인사를 해야지 수업이 끝납니다. 자 어떡하네 한 파트만 남았어요. 뭐냐면 자 30회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인데요. 여기 이제 학계론 문제에서도 쉽게 나왔고 또 우리 세법에서는 좀 깊게 해가지고 이제 활동에 따른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 이용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또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요거 이제 30회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가끔 나오는 건데 30회 시험에 나왔어요. 자 먼저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실무에 나가서요. 고객들이 오면은 그 고객들한테 누구 명의로 이 부동산은 사는 게 좋고요. 이 집안 저 재산 내역을 보니까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누구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게 좋고요. 또 그 다음에 몇 년 보유하다가 어떤 것을 먼저 팔면 절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쫙 이제 세금과 관련한 브리핑을 전반적으로 쫙 해주면 얼마나 유능한 공인중개사로 그 고객들의 어떤 선망을 받으면서 다음에 그러면 팔 때 돼가지고 꼭 나한테 오겠죠, 여러분?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우리 합격생들이 나가서 실무에서 그렇게 하느냐? 못해요. 손님이 와서 세금을 물어보면 질문 공세를 펼치면 뒤에서는 식은땀 흐르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으로 하면서 세무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세금은. 그래서 무조건 떠넘기고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돼서 최소한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끔씩 물어봅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조세로 옳게 짝져진 것은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모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는 모두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어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얘네들은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리고 더 있지만 생략합니다. 오늘은. 그리고요 상속세, 증여세요. 상속세나 증여세도 부동산 취득할 때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이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할 때 무상 이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상속인 입장에서 보세요. 상속인이 내는 세금이 상속세인데 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망을 통해서 무상으로 취득할 때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상속세 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당에서 부과돼요. 상속세는. 이번에는 살아생전에 이건 죽어서 재산이 무상 이전하죠. 이번에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증여자 무상으로 증여자로부터 이전받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수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증여세는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도 취득 단계에서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더 있지만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요.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등록세였어요. 국세에서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자 세금이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지방세. 어떤 게 있어요? 그렇지, 재산세.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재산세가 나오는 곳이면요,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같이 나오는 세금이 있어요. 물납, 분할납부면 안 따라다니고 웬만하면 재산세 있는 곳이면 같이 의뢰 같이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그러면 어린 시절에 친구 그럼 보세요. 유유상종이지. 아, 그렇잖아요. 주기마다 돌아다니고. 제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평생 친구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남자들 보면 되게 중고등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기에 주기 맞아서 유유상종 돌아다니던 같이 놀았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평생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그 친구들 있죠. 주기 맞아서 유유상종했던 친구, 삼총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여러 그룹의 친구가 있지만 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모든 걸 줄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는 그때 만난 친구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친구가 있어요. 재산세 나오면 물납, 분할납부면 안 따라다니지 웬만하면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세였잖아요. 찌찌. 이 지역자원시설세. 얘가 이제 특정 자원분과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특정 부동산분이 내년부터 이제 소방분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방분, 즉 현재까지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 같은 그 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로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더 있지만 이 정도만.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 여러분 첫 시간부터 배웠습니다. 어떤 거요? 네, 그렇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보유 단계 부과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더 있지만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부동산 보유 양도시에 부과되는 지방세들이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 양도시에 부과되는 처분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양도소득세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딱 요거만 압니다. 그리고 더 있지만요,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얘네들을 딱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제가 생략한 세금들은 어떤 애들이 생략이 되어 있냐면 나중에 배울 건데요. 공부가 좀 더 되면 나중에 배울 건데 부동산 취득 단계, 보유 단계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세금은 보유와 양도 단계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시 부과될 수 있는 세금들을 제가 생략한 거예요.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만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딱 배워요. 그리고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을 얘네들을 딱 틀을 잡고 있으면 동시 부과되는 애들만 끼워 넣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 30회 시험처럼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를 골라봐라. 다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오늘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요거만 딱 알고 갑니다. 취득할 때는 취득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소리 안 낸다 여러분들. 상속세, 증여세, 취득시에만.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 세 가지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이제 특정 부동산분, 종전에 소방분.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자, 그 다음에 양도시에 부과되는, 처분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양도소득세. 요것만 딱 알고 가시면 됩니다. 용어 설명 하나 드릴게요. 부동산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학자들이요, 유통과세, 유통세 또는 유통과세 하는 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통과세. 여러분 유통이면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유통이면. 그잖아요. 취득한다. 소유권 오잖아요. 양도한다. 가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소유권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유통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같은 세금을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유통과세. 그 다음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요, 어떤 재산 보유의 담세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유과세예요. 그래서 담세력을 보고 보유의 담세력 보고 부과하는 세금을 보유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게 보유과세예요? 세 가지.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특정 부동산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자 뭐냐면 보유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371페이지 2장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를 보니까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다가 처분하는 경우에 부동산 세금의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활동별로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주요 세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지금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만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가장 기본적인 틀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 없고 동시부가 되는 세금만 입문서에 나왔는데 기본서 나오면 나중에 다 정리돼서 나와요. 근데 지금 동시부가 되는 세금만 나와 있는데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지금은 아직 세목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어서 나중에 이건 배울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배우고 이거 오늘은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알고 갑니다. 이거를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부가 되는 세금 이것만 딱 틀 잡은 다음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을 나중에 공부하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그러면 다 이제 활동에 따른 분류가 해결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만 딱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소개해 드릴 건데 제 카페에 오시면 다음 카페에 오시면 이제 학습 자료실에 보면 여기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제가 한 것이. 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활동에 따른 분류를 받고요. 다시 앞으로 가요, 여러분들. 368페이지로 갑니다. 368페이지를 가시면 6번에 가산세와 가산금 나오죠? 중요합니다. 별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 나오죠? 중요합니다. 별표시 합니다. 요 7번도 시험에 요거는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6번의 가산세와 가산금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인지 요 징수 방법 그 구조 속에서 나와야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이제 쉽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해내냐,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징수 방법, 또 가산세, 가산금이 뭔지, 또 나쁘지 않은 가산세라는 게 내년부터 신설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72페이지 3장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있죠?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은 시험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31회 시험 대비해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설명드리고 또 제2편 지방세로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는 다 설명드렸는데 진도는 나갔는데 제가 광고 좀 드리고 복습하고 이렇게 마칠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제 카페에 보시면 학습 자료실에 이게 오늘 강의한 내용, 다음 주에 강의할 내용이 핵심 요약이 다 정리되어 있는데 포털 다음 있잖아요. 다음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가 아니라 다음 카페입니다. 제가 옛날에 오프라인 인강 활성화 되기 전에 오프라인에 수강생들 엄청 많을 때는 귀찮아서 제가 카페 같은 거 안 만들었어요. 이런 거. 그랬다가 한 6년 전, 5, 6년 전에 제가 카페를 만들었는데 제가 네이버가 대세가 될 줄 모르고 그냥 그 카페 그럼 다음 카페죠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옮길 수도 없고 또 뭐 여기 카페에 사람들이 많든 않든 무슨 우리가 유튜브 같으면은 많이 보면은 광고도 붙고 그래서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많이 어느 정도 한다고 그래서 뭐 제가 수익 사업 할 것도 아니고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느 카페에 있든 뭐 저는 굳이 옮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합격하신 후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친목하고 또 공부하는데 공부한 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카페예요. 그래서 영리 목적 전혀 없고요. 광고도 없어요. 거기에 무슨 광고 그런 게 뜨는데 나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뭐 다음 이것들이 그냥 나한테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광고하고 그런 거지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페는 그런 겁니다. 제 카페는. 그래서 왜 근데 돈도 안 되는데 이런 카페를 관리하면서 시간도 뺏기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냐고요? 제 삶의 존재 이유죠. 여러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카페에 도움받고 또 저한테 강의를 듣고 합격을 하면 여러분들이 합격한 후에 주변에다가 세법 그러면 누구? 강성규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 그런 거. 또 하나가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강의만 하고 그냥 제 돈벌이 목적으로만 하면은 삶이 각박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제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 제 삶이 좀 더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누군가에 도움을 주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제 보람도 되고 그래서 합격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합격 후에도 이렇게 보람을 위해서 카페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카페에 보면 회원가입을 하시는데 밤 카페 앱도 스마트폰에 앱을 깔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요. 밤 카페 앱을 깔으시면. 그래서 여기 오셔서 회원가입하시고 회원가입하면 주은 회원이에요.
그리고 준회원이고, 준회원이면 자료를 못 봐요. 여기다 메뉴에 등업 신청하기가 있어요. 등업 신청 메뉴가 있는데 여기다 등업 신청을 하세요. 광명 오늘 오전 수업들은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서 맨 앉았던 가운데 앉았던 누굽니다 그런데 딱 알겠지. 에? 사이드에 앉았던 검은색 옷 입은 누굽니다 내가 누군지 딱 알겠죠. 이런 식으로 광명 수업들은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서 등업 신청하시면 제 핸드폰에 있죠. 카페 요 앱이 있어 기다려가지고 알림이 딱 와요. 그래서 등업 신청. 그러면 제가 수업 있을 때 못하겠지만 시간 보는 대로 제가 아무 때나 보는 대로 정회원으로 등업 해드려요. 그러면 정회원이 되면 제가 등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정회원이 되면 자료실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 자료실에 오시면 옛날 자료는 보면 안 돼요. 거기 2020년 해가지고 이제 자료 이제 막 올라간 게 있어요. 30회 시험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취득세까지 이미 자료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음 주에 오실 때 있죠. 다음 주에 오실 때 오늘 수업 끝나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그것을 다운받아 오시면 뭐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복습할 때 오늘 배운 내용을 다음 주에 복습할 때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하셔도 되고 안 되겠으면 그거 보면서 복습을 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리마인드 할 때. 그래서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자료실에서 그걸 다운받으셔서 꼭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또 합격 후기도 있고 막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후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글들이 있으니까 일상적인 소소한 어떤 일상의 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도 글 올라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임도 있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막 그런 게 있어요. 한번 훑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많은 합격의 선배들이 여러분요 제 강의를 듣고 간증한다고 그랬죠? 시험장에서 어떤 수강생 물론 정식 문제 풀다 보니까 교수님 음성을 미처 못 들었어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교수님이 함께함을 느꼈어요. 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글도 보시고 합격 후기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광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카페는 포털 사이트에 네이버에서는 제 이름 치고 거기 카페를 클릭해야지 제 다음 카페가 나오는데 포털 다음 같은 데서는 하도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해서 강성규 세법 또는 강성규 교수 강성규 딱 치면 벌써 자동 검색어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 검색어가 나오니까 클릭하면 제 카페가 그냥 바로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11월 기초입문 과정이잖아요. 기초입문서로 강의에서 여러분들 기초입문 과정에서 분위기 이렇게 용어 익히고 각 과목별로 이 과목은 이런 거구나 분위기를 익히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끼리도 분위기를 익히시고 이 공간에 대한 분위기를 익히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시면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여기 광명에서 배움고시학원에서 작년에는 작년 29회 시험 때 아깝게 떨어진 수험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수험생들의 한 무리가 있잖아요. 11월부터 딱 그냥 아깝게 떨어졌는데 공부 다 됐는데도 11월 첫 주부터 딱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1월 달부터 나올 줄 알았더니 딱 나와가지고 그 무리들이 공부를 했는데 다 합격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막 그랬어요. 여름에 교수님 좀 불안해요. 막 어떤 과목이 뭐 좀 불안해요 이러길래 아이고 무조건 합격인데 무슨 쓸데없는 걱정하냐 무조건 합격이다 그랬는데 진짜 그럴까요? 그런데 당연히 다 합격했습니다. 그 11월부터 아깝게 떨어졌는데도 11월부터 나와서 기초과정부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기초과정부터 들어라. 왜냐하면 그래야지 차근차근 기초과정부터 듣다 보면 나중에 이제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허덕이면서 겨우겨우 합격하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떨어지는데 요즘 최근에 2차도 어렵고 시험이 어려워서 근데 기초과정부터 들으면 그런 분들은 여유있게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1월부터 나와서 그렇게 여유있게 합격했는데 여러분들 올해는 근데 지금 보니까 요번에 아깝게 떨어진 분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선배들부터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네. 다시 지금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2월 과정부터 이렇게 차분하게 용어 익히면서 차분하게 들으시고 1월부터 이제 기본서 나오면 또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는 하루에 뭐 어떤 수강생분은 대여 시간씩 10시간씩 공부하면 되나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어떻게 여러분들 고시생도 아니고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에만 전념하는 쪽이도 아니고 가정이 다 있고 그런데 그거 챙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을 집중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후로 듣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했던 거 리마인드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두 시간씩만 이렇게 한 2시간씩만 공부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한두 시간씩만 공부하시고 여력이 되면 민법, 학개론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자, 한 4월까지는 무조건 민법학교로 민법 특히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가시면 1년 만에 동차로 내년 30일에 시험 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많은 갈등을 겪어요. 때로는 이제 공부하다고 했는데 뭐 교수님의 강의 내용들이 나한테는 안 들어오고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공부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모의고사 봤더니 모의고사 좀 뭐 나오겠지 하고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30점 40점 깔아요. 그러면 안 나오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러는데 요거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느 날 실망되고 좌절이 되고 그럴 때 수많은 합격의 선배들도 여러분이 겪었던 똑같은 고민과 그 다음에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공부해서요 합격했다는 거, 요거만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힘겨운 날에 합격의 선배들도 다 사람들이 공부할 때 이 공부하면서 나처럼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합격했구나 이런 생각하고 이겨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가방끈도 상관없어요.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데, 다만 제 아무리 어떤 사람도 공인중개사는 공부해야 할 기본적인 양이 있어가지고요, 그 양을 채우지 않으면 합격이 운 좋아야지, 찍었을 때 운 좋아서 합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합격을 못합니다. 최근에 계속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끝까지 버텨내고요, 이 자리를 지켜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맨날 9, 10월 달에 얘기합니다. 9월 달, 10월 달에 세법 시간에 남아있는 수업에 나오는 얼굴들을 서로 잘 보라고 해요. 얼굴들. 왜냐? 그 세법 시간에 9, 10월 달에 남아있는 얼굴들의 합격률은요 몇 프로가 되느냐? 거의 8, 90%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들이 합격하는 거니까 얼굴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전에 이미 다 탈락을 해버립니다. 1월 달 되면 이제 수강생들 많이 오실 건데, 자 오시면은 그 수강생들 1년을 쭉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중간에 이미 다 탈락입니다. 2차 포기하든 아예 포기하든 그래가지고 탈락하기 때문에 9, 10월 달에 남아있는 그 얼굴들은 대부분 다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버텨내면 이 시험은 합격의 결실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시험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끝까지 하시고요. 자,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만나서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출제 비중 말씀드렸고요. 또 조세 총론에서는 우리 조세의의를 공부했는데, 조세인 것과 조세가 아닌 것들 비교 정리해 드렸습니다. 걔네들 교양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조세의의에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교재에 간단하게 나왔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 자, 납부 이행 방법이요. 세금 납부는 어떻게 이행하느냐?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뭐가 허용되고 있어요?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로서 뭐가 허용되고 있어요? 분할 납부가 허용되고 있다. 그렇잖아요. 예외적으로. 그럴 때 물납이 허용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것만? 지방세 세금들 중에서 어떤 애만 물납이 허용돼?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애들은 안 되고.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돼?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여러분. 자, 분할 납부는 지방세에서 대표적으로 재산세,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표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위주로 해서 표로 물납, 분할 납부, 허용 여부를 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허용이 되면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취득세, 물납, O의 X예요. X, 분할 납부, X, 등록면허세 물납, X, 분할 납부,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물납, 분할 납부 다 안 된다니까. 재산세 물납, O, 분할 납부, O입니다.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 뭐예요? 재산세만.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물납 O의 X예요. X, 물납 안 돼요. 자, 분할 납부는요, 종부세. O 허용되고, 양도소득세 물납, X입니다. 분할 납부 O입니다.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은 안 돼요. 뭐만 허용돼요? 분할 납부만.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되고. 상속세 물납 O, 분할 납부 O.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뭐만? 상속세만 국세에서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됩니다. 증여세 물납 O의 X예요. 증여세 X입니다. 국세에서는 금방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으니까 증여세는 물납 X입니다. 분할 납부
5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조세의 분류요.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했는데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 지방세였는데 국세는 여러 세금들이 있지만 종부세, 양도세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또 부동산 관련 세금들 몇 가지가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특광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어떤 거? 취득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특광도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도.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특광시군이고 얘 부가세의 독립세예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의 부가세예요. 독립세의 부가세예요. 독립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같이 신고하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따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독립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예. 자, 특광시군. 얘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특광도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직은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우리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특징, 공통적인 성격을 공부했습니다. 5개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주요 세금들은 직접세입니까? 간접세입니까? 직접세입니다.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체 불일체? 일체합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이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세는. 근데 5개 주요 근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간접세. 그 예 한 가지 어떤 거 들어드렸어요?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을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니까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간접세. 그 다음에 5개 주요세목은 직접세고요. 5개 주요세목은 보통세입니까? 목적세입니까?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돼 있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 종류 머리글자 따서 어떻게 했어요? 교교농지지. 교 뭡니까? 국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지에서 지 뭡니까? 지역자본시설세. 지방교육세. 예? 다 같이 그래서 목적세 어떤 거? 교교농지지.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 주요 세금들은 나보다 예?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 충당합니다. 5개 주요 세목은 종량세예요, 종가세예요.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고. 자, 근데 종량세예요.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것은 등록면허세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거? 일부.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그러니까 건수가 세입수니까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세로 정되니까 정액세. 그래서 등록면허세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인지세 이런 애들이 종량세고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정율세율이 정돼요, 정액세율이 정돼요. 정액세율이 정되고 금액으로 세율이. 근데 종가세일 때는 정율세율,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정됩니다. 그죠? 5개 주요 세목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요.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취득시예요.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 3가지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특정부동산분 종전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유시에만. 그 다음에 양도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애들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여러분 처음 만나면 제가 드리는 약속 30일의 시험에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끝까지 하시면 반드시 세법에서는 여러분이 고득점할 수 있도록 세법은 공부하시면서 혹시 인간공부로도 공부했든 뭐했든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제가 세법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구원해 드린다는 거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요 시험 전날 밤에 잠들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잠들었을 때 여러분 잠들지 않고 여러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합격을 기원해 드립니다. 아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는데 1년 동안 여러분 얼굴을
매주 보면서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눈만 감으면 시험 전날 밤에 감으면 여러분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강의실 엄청 큰 데서도 많은 사람들 앉아 있어도 대부분 그중에 100%는 아니지만 거의 8, 90%는 얼굴이 다 떠오릅니다. 근데 이 정도요? 여러분들 얼굴 강의실에 있는 이 정도 얼굴들은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합격 얼굴을 떠올리면서 합격을 제가 기원해 드렸습니다.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있죠? 이 시대의 최고의 소리꾼 장사이 부르는 동백아가씨 들으면서 합격을 기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요, 힘들 때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공부 성과도 안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의 사정이 생겨서 공부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거나 그럴 때 또 자신감을 잃을 때도요,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고민과 이런 상황은 많은 합격의 선배들도 똑같이 겪으면서 합격했다. 이걸 떠올리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오늘부터 시험장 가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30일의 시험 반드시 합격의 명단에 내가 이름을 올리겠다. 다짐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힘찬 박수를 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